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쯤에 리뷰를 했던 불가사의 대모험 제1복권 나머지 녀석들을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제품들 까까TV를 비춰주시는 태양같은 존재시죠. 찰리 시즐님께서 모조리 다 위탁으로 빌려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앞에 있는 드래곤 아카이브 4종은 선물로 증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사실 제가 어떻게 다 모을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4가지를 선별을 해서 선물로 주시는 바람에 지금 기쁨에 몸을 못 가눌 지경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규어 리뷰어한테는 이렇게 정식 발매되기 전에 직접 만져보고 미리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크나큰 기회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찰리님 한 번씩 언급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빼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제품들은 또 어떤 감성을 선사할지 설레임을 안고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메 마쇼우까. 오늘 제품들 역시 일본 기준 22년 3월 발매되었고요. 전부 일본 내수용입니다. 전작들과 비슷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고요. 뭐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뽑기 속의 뽑기 랜덤입니다. 포장에 완충제가 좀 더 들어갔네요. 4가지 전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오공부터 볼게요. 구성은 본체, 베이스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일본어로 써 있고요. 이건 원작에서 처음 오자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조형화했는데 꽤 봐줄만하게 만들었다 봅니다. 볼륨감도 꽤 있는 편이고 찢어지고 있는 옷 표현들, 심지어 아대까지 찢어진 걸 표현을 했네요. 벌크업 되고 있는 몸통, 그냥 저냥 이건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이 강한 드래곤 아카이브 피규어인데 저는 오늘 4가지 중에 이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전에 보여드린 오자루화된 오반에 비해서는 고어틱한 맛은 좀 떨어지는데요. 뭐 원작 그림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를 헬스걸 보겠습니다. 본체 있고요. 베이스에는 나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이 캐릭터 정말 딱 한 컷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제가 헬스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1복권 공식 번역은 50이 데려온 여자라고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헬스걸이 부르기가 더 정감 간다는 거. 예전 월콜로도 나온 적이 있는 캐릭터인데 동세도 똑같고요. 이번 조형이 작은 피규어인데도 거의 실비율이라 퀄리티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아카이브 제품 중 가장 중량이 나가는 제품이 이 녀석이니까 랜덤 뽑기를 도전하실 분은 이걸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스노앤 손오공을 볼까요? 피규어 본체, 베이스 문구는 질질 끌고 가는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역시 캡슐로 나온 적이 있던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낯선 캐릭터에게 구조를 받는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데 피규어는 기대만큼 퀄리티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2명의 캐릭터를 한 베이스 안에 집어넣어야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전작들에 비해서 많이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 앞에 친구들이 워낙에 커다란 얘들이라 볼륨감에 밀리니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차파왕 살펴볼게요. 유일하게 아크릴 지지봉이 있어요. 베이스에는 원망하지 마라, 패배를 아는 것 또한 수업이다 라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난해한 자세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퀄리티는 4가지 중 가장 좋은 것 같다. 검은 피부의 질감과 노란색 의상의 색 대비도 꽤 좋아 보이고요. 헤드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약간 미스터 사탄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그동안 아카이브 컬렉션을 쭉 모아 오셨던
가셨다면 이번 라인업도 역시 피해가실 수 없을 듯 해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아마도 헬스걸이랑 스노, 손오공이 기존의 조형으로 나왔던 장면이기도 해서 조금 더 신박한 장면을 기대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라스트 원상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시상에 재활용을 한 사이보그 타오파이파이입니다. 이런 연출은 반다이가 라스트 원상에 자주 써먹던 방법이죠. 블러스터가 아래 위로 덧대어져 있고 구성은 도백백 본체, 투명 자립 지지대. 사실 이거 처음 샘플 봤을 때는 정 그닥 호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제품은 생각보단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기존의 시상에서 목을 포함한 헤드 부분, 오른팔은 광선포가 나가는 메카닉으로 한쪽은 검을 뽑아둔 치사한 연출을 해줬기 때문에 천진반가의 대결도 이렇게 연출 가능하다는 거죠. 무도가로서의 긍지마저 버리신 겁니까?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9cm. 당연히 원래 도백백이랑 같은 크기고요. 제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이 단순히 파츠 놀이를 한 헤드 퀄리티가 꽤 좋아요. 제가 메카 프리저를 포함을 해서 드래곤볼에서는 이렇게 문명의 힘을 빌려 부활한 비주얼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면 몸의 결점과 부상을 딛고 일어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이런 드라마가 써질 수도 있는데요. 드래곤볼에서는 꼭 빌런이 부활을 해서 돌아오면 더 비열하고 찌질해져서 돌아오더라고요. 천진반을 칼로 베어버린 비겁한 모습이 떠올라서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는 걸 보니까 이건 제 기준에서는 잘 만든 조형입니다. 다만 기존 도백백에서 지적했던 중국 의상의 도색 미스는 이게 약간 더 나은 듯 싶어서 그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사소한 거지만 댕기머리의 방향도 다른 쪽으로 뻗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정수리를 덮고 있는 조형물도 마음에 들고 귀를 대용으로 덮고 있는 메카물, 쌍안경 같은 표현도 꽤 괜찮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워낙 도색 때문에 까댔지만 원래 도백백도 꽤 괜찮은 조형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 깔끔한 재활용 조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신작 제1복권 프리뷰 때도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감쪽같이 하란 말입니다. 재활용의 모범적인 예. 여기까지 드래곤 아카이브 4종과 라스트 원상 사이보그 타오파이파이를 까봤습니다. 앞에 드래곤 아카이브 베이스에 적혀있던 일본어 번역은 미도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은 제품들이라 그런지 이 녀석들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특히나 사이보그 도백백 같은 경우는 전혀 영입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빌려서 만져보면서 뿜뿌를 받다 보니까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소개한 이 녀석들보다 뒤에 소개할 이 녀석들이 궁금해서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피라우와 친구들을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자! 드래곤볼 최초 빌런 피라우 대왕입니다. 진짜 조무래기 빌런이라 지금 생각하면 대왕이란 호칭이 참 민망한 녀석인데요. 비닐 포장돼 있고요. 구성은 피라우 본체, 드래곤볼 모음, 투명 자립 지지대. 아마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인기 품목일 거예요.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원래 이런 겉절이 캐릭터들이 피규어로 나오면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이 드래곤볼 피규어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본 감상평은 역시 오늘도 조형은 참 좋다. 특히 얼굴 쪽 싱크로율은 만화를 찍고 나오셨는데 마스터라이즈 라인업이 덩치가 큰 캐릭터들도 밸런스가 꽤 좋게 나오지만 전 최대수의 조형들은 이런 숏다리 캐릭터들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보기에 딱 적당한 주먹에 딱 들어올 사이즈예요. 크기 높이 기준 약 10.5cm. 커다란 귤을 딱 지었을 때 그런 느낌. 문제는 이 콩알만한 녀석 의상 쪽 마감이 구리다는 겁니다. 특히 화이트 톤 도색을 쓴 곳에 이리저리 번져 있고 또 난리 띵까당이다. 모자 쪽 마감도 썩 깔끔하진 않고요. 최악은 이 목도리 도마뱀 같은 의상 장식이에요. 도색은 둘째치고 조형 마감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다듬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이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크기가 작은 캐릭터라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도백백을 엄청 깠는데 이 조형 의상
모양 뒷자락이 피라우를 덮을 만큼 커요. 이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런 소형 캐릭터들은 리뷰를 한다고 접사를 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에이 이 정도쯤이야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관건은 이 같이 동봉된 드래곤볼이에요. 베이스에 붙어있는 모양새인데 이 만화의 상징적인 물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넣어준 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피콜로랑도 연출이 가능하고 다른 장면에도 써먹을 수 있는 전천후 아이템이다. 마감은 좀 아쉽지만은 이 극강 싱크로율의 피라우 대왕, 미워할 수가 없는 아이템인 드래곤볼 조형이 멱살 잡고 캐리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뷰 상품 이상 슈와 마이입니다. 2명 들어있는 제일복권 상품을 오랜만에 만져보는데요. 박스 안쪽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슈는 단촐하게 봉지 포장, 마이는 부분 블러스터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슈 본체가 있고요. 마이도 일체형 본체, 투명 자립, 지지대까지. 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거 열고 상당히 당황을 해서 찰리님한테 바로 톡을 했거든요. 자립이 잘 되기는 하지만 지지대가 없는 거예요. 누락인가 싶어서 빈 봉지랑 박스를 막 흔들어 보고 생쇼를 했는데요. 구독자 양평동 타짜님이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수소문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원래 안 들어있는 게 맞다고 정보를 주셔서 한시름 놓았던 그런 녀석인데요. 크기 높이 기준 약 11cm. 피라우보다 진짜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도색이나 마감은 피라우보다 비주얼이 심플해서 그런지 딱히 미스랄 것도 안 보이는가 했더니 칼집 쪽에 하얀색 미스가 어김없이 있네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으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 표정도 익살스럽고 드래곤볼 오리지널의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귀여워요. 파트너인 마이도 살펴봐야겠죠. 드래곤볼 역캐가 제일복권으로 나온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부루마 같은 메인 히로인조차 제일복권 쪽에선 보기가 어려운데 역시 만화 세계도 줄을 잘 서야 하나 봅니다. 피라우랑 같이 다니는 바람에 여기에 낄 수가 있었던 거죠.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1cm. 은근 크기가 있어 보이는데 조형처나 부루마랑 거의 비슷한 높이고요. 다만 역캐라 덩치 때문에 딱 적당해 보입니다. 롱코트 표현을 잘한 조형이라고 생각해요. 뒤쪽 자락이 갈라지는 옷단 표현도 깔끔한데 별 모양 쪽은 마감을 이 모양으로 해 놓으셨네요. 화이트 톤만 나오면 아주 루틴처럼 일해주시니까 흰색만 보면 노이로제 일으킬 지경이다. 중요한 얼굴이 상당히 빠다,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딱 샘플 수준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마이라는 캐릭터가 최근에 슈퍼로 오면서 얼굴이 완전 리모델링 되는 바람에 미모가 재평가가 된 거지, 드래곤볼 초반 때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보통 여자 같은 느낌이라 보거든요. 이런저런 마감이나 도색 미스 쪽 흠을 잡아도 결국에는 이 피라우와 친구들의 몸값이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3인방을 모아놨을 때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 불가사의 대모험 제일복권들을 전부 개봉해보고 느낀 건 역시 세트로 모아놨을 때 시너지가 제대로 나온다. 한 개, 두 개씩 두고 볼 때는 그저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헌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알짜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던 마감 부분은 인조인간 제일복권 편에서는 개선을 하고 깔끔하게 마감돼서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 제일복권 상품들 리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보여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딱 샘플에서 기대치만큼 평균적으로 나와줬다. 역시나 드래곤볼 피규어의 대세인 마스터라이즈였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리뷰 제품들을 다 위탁 리뷰로 빌린 거기 때문에 한 카톤에 한 피스씩 밖에 없는 이 피라우 일당들을 정식 발매 후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입수를 할 과정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리셀러분들이 백방 이 녀석들 위주로 놀리고 판에 덤벼들 테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지난 시간 소개했던 피콜로 대망 포함한 ABC 상은 카톤에 2개씩 들어있는 바람에 가격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복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쌍수 들고 환영하죠. 하지만 덩달아서 리셀러
피규어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어째 물건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입수하고 말고는 제 개인의 문제고 그에 앞서서 이렇게 정식 발매 전에 리뷰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천만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 찰리님 덕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왕 윤영기 빌런 피규어들을 이렇게 뽑아줬으니까 레드리본군 친구들을 추가로 구성해서 제일복권으로 만들어주면 더 풍성한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캐릭터가 은근 많이 있거든요. 레드리본군 총수나 블루장군 등등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다는 주제죠. 국내 피규어 리셀샵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토크로 풀어볼게요. 제가 그 전에 피규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살살 좀 깔아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샵 관계자분들 몇몇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악감정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샵에서 일하기 전부터 언젠가는 유튜브로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주제고요. 단순히 샵을 악으로 규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는 점. 저 역시 샵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수하고 쓴소리를 영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히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도 알아야 할 현실이 있다고 판단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까박!